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497K 아주 높은 숫자로 결과가 나왔고요. 예측보다 2배 이상 나온 상황입니다. 4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발표가 됐고요. 민간 부문 일자리는 6월에 거의 5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발표가 되면서 5월달보다도 26만 개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막대한 해고로 서비스업이 많았는데요. 레저 및 접계업,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23만 명 정도의 신규 교용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10만 명 가까운 복귀가 있었고요. 무역, 운송, 유틸리티가 9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발표된 고용은요,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요.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일자리 데이터가 경제 상황의 불안 심리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을 단행을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긴축은요, 금리 인상의 확률이 높아진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실제로 발표하자마자 0.25pp 금리 인상의 확률이 90% 넘는 상태가 됐고요. 7월 27일 FOMC 발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5.5% 금리가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한번 하시고 가겠습니다. 기준금리, 금리 인상기에는 TLT, TMF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FOMC 금리 인상이 높아진 시점에서 TMF, TLT의 가격이 선반영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마이너스 6% TMF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TMF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치고 도망가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본문 보시면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추가 긴축을 의미할 수 있는 강력한 일자리 발표가 이어지면서 16년 만에 볼 수 없는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년물 국채는요, 5.120%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5.12%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6년 만에 그러한 수익률을 돌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만기 국채의 수익률도 오르게 된 것 같은데요.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2년물은 단기 국채예요. 5%고요. 10년물은 장기 국채구 4%예요. 이 현상을 저희가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장기 금리와 10년물이겠죠. 단기 금리 2년물이겠죠.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부자연스러울까요?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을 오래 빌려줄 때요, 미래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돈을 짧은 기간에 빌려줄 때는 가까운 미래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장기채보다 수익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2년물 국채 5%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4%로 낮습니다. 2년물의 수익률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원래는 10년물이 높아야 되는데 2년물이 높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부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중에 다가올 경제 상황이 불황을 의미하고 있고요.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미래의 경기 불황,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10년 국채 고정 만기 그래프고요. 검정색이 2년 국채 고정 만기인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 이후로 3년 안에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이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한번 왔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2번 왔고요. 지금 3번째 코로나 때 살짝 닿았다가 짧은 침체 왔고요. 그리고 4번째 아주 깊게
금리차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TLT, TMF 같은 경우는 20년물을 추종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TMF는 3배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금리가 3%대, 4%대 채권을 보유한 채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지만 지금 고용도 좋고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더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5%대, 6%대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3%대, 4%대 채권을 매수한 이 가격은 금리가 5%대, 6%대가 되면 3, 4%대 매수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3, 4%의 금리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는데 5%대, 6%대 금리일 때 채권을 사면 3, 4%대 채권보다 5, 6%대 채권의 이자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당연히 3, 4% 매수했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을 하면 예전에 샀던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금리가 5%대, 6%대 샀던 채권들은요, 금리가 2%대, 3%대로 푹 떨어지게 되면 5%대, 6%대 금리가 오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 이자를 주는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대부분 2년 고정만기로 들게 되실 겁니다. 가입 기간 동안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5%대 적금이 이자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5%대 그 적금 계좌는요, 가치가 높아지고요. 적금 만기 시 5%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대 채권의 가격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다시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 났고요. 10년물보다 2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가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테고 침체 예상을 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침체가 왔었고 경기의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이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채권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왜 상승할까요? 저희가 고금리 때 매수했던 채권들은 2, 3%대 금리 인하를 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고금리 때 매수했던 채권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5%, 6%, 7%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TMF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6%대 매수했던 채권의 그 가치는 금리를 인하할수록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절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TLT 100달러 깨졌고요. 여기 네모 박스 이 친 부분에서 적절히 분할 매수 20분할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승하게 된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횡보할 때 충분히 아주 여유롭게 현금 비중 조절하면서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TMF 떨어진다, 이거 투자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불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꾸준히 원칙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